오늘은 미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미분을 하기 전에 이런 걸 먼저 배웠었죠. 함수 뭐 fx라는 아이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. 간단하게 이런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했었냐면 이때의 포인트를 a라고 두고 이때의 포인트를 b라고 둡시다. 그러면 이 점에서는 얘는 이제 좌표가 a, fa가 되고 이 점에서는 b, fb가 됨을 알 수가 있죠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이겁니다. 변화율이라는 걸 보기 전에 어떤 거 먼저 할 거냐면은 일단 이만큼이 간격의 길이를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쓸 거냐면은 델타 x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얘는 b-a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은 여기도 있겠죠. 여기 이 사이의 간격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은 뭐 델타 y라고 해서 얘는 뭐 fb-fa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래서 뭐 얘네들은 우리가 이런 용어로 얘기를 하죠. 증분으로 얘기를 합니다. 뭐 증가 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 할 게 어떤 거냐면은 평균 변화율입니다.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구간 A에서 B까지 이 구간에서 얼마만큼 여기가 변했는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 조금 평균 개념을 많이 써봤죠. 뭐 여러 과목을 시험 치고 그 과목들을 합해서 평균 낼 때 이럴 때 평균이라는 평균을 많이 써봤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제 요 간격이 있을 때 이제 이 간격을 나누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b-a분의 fb-fa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결국에는 평균 변화율이 되죠. 요 길이 분의 여기 이만큼의 함수값 여기에서의 함수값들이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.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. 요거를 조금 다르게 쓸 수가 있죠.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조금 보면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. b라는 i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a 플러스 델타 x라고 써줄 수가 있죠. 우리가 요 간격의 길이를 델타 x라고 뒀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요것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죠. b 대신에 얘네를 대입을 해주면 되죠. 여기다가 그러면은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죠. 요렇게 되죠. 여기도 요거를 이제 그대로 넣어주면은 델타 x 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러면 한 번쯤은 재밌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여기서 일정한 단위로 이렇게 촘촘하게 잘라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만큼 변화율을 구하고 여기에서 여기만큼 변화율을 구하고 여기에서 여기만큼 변화율을 구하고 여기에서 여기만큼 다 평균 변화 이 구간 일정한 간격의 구간에서 이제 평균 변화율을 구한 다음에 이 평균 변화율을 다
네, 더해서 이제 이것이 다시 되는지 한번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은 얘와 같아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이렇게 해서 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이런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조금 정리하자면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어떤 구간에서의 이제 요만큼 함수값이 변하는 어떻게 함수값이 변하는 정도를 구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구간에서 이제 평균 변화율을 구했는데 점에서도 하나 구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점에서 하나를 구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이 사이의 간격을 한쪽으로 굉장히 줄여주면은 점에서도 하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호를 이제 굉장히 가깝게 이제 줄여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극한의 개념이 들어갑니다. 우리가 요거를 이제 어떻게 써줄 거냐면은 이렇게 써줄 거죠. 요 간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. 리미트 델타 x라는 아이가 이제 요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0으로 굉장히 가까워질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, 그러면은 여기 변화율을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써줬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넣어줄 겁니다. 그러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얘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. 리미트 해서 뭐 봅시다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델타 x를 0으로 해서 굉장히 줄여준다 라고 썼고, 얘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겠습니다.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a. 여러분들이 이거를 상상할 수가 있어야겠죠. 뭐 아까 전에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고 x, y, 그다음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. 너무 일반적이니까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a라고 두고 뭐 여기서 뭐 이 간격을 델타 x라고 두면은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. 그럼 여기서는 이때 함수값은 뭐 f a가 될 거고, 여기 다음에 함수값은 이제 f의 a 플러스 델타 x가 될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델타 x가 0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소리는 이 간격이 계속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이 포인트도 이렇게 해서 a에 굉장히 가까워지죠.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 여기서도 포인트가 이렇게 계속 따라서 이동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계속 이동을 하죠.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좀 선분으로 꺼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. 여기서 요만큼 이제 되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이제 또 변하고, 여기서 또 이렇게 변하는 거 여러분들이 꺼보면은 직접 관찰할 수가 있죠.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.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떻게 조금 풀어줄 거냐면은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죠. 얘는 델타 x라는 아이는 어떤 녀석이었냐면은 요 델타 x라는 아이는 일단 잠시만요. 델타 x. 여기 조금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조금 조건을 추가하자면은 여기서 조금 조건을 추가하자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b 대신에 요거 말고 이제 여기서는 x라고 잡을 겁니다.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얘네들을 말고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변수인 여기서는 이런 뭐 점 x라고 표현할 겁니다. 그러면은 델타 x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x-a가 되죠. 그러면은 델타 y라는 녀석은
그쵸? f의 x 마이너스 fa 혹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얘는 이제 x라는 a는 델타 x 플러스 a가 되니까 얘는 f 델타 x 플러스 a 마이너스 fa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조금 임의의 점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지수 x라고 두는 게 좀 더 편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델타 x가 x 마이너스 a라 했습니다. 델타 x라는 a가 0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거,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x 마이너스 a가 0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죠. 그러면 요건 또 어떤 소리냐면은 x라는 i가 a에 굉장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하고 요거를 만족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리미트 x라는 i가 a에 굉장히 가까워질 때 x-a 분의 델타 fx-fa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쵸? 이렇게 x라는 i가 a에 굉장히 가까워지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가까워지면은 내 함수값도 이제 여기서 굉장히 가까워짐을 볼 수가 있고, 굉장히 가까워짐을 볼 수가 있고, 그러면은 이 짝대기를 계속 두 개씩 가까워지는 점 하는 게랑 이렇게 이제 그어줄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대충 이 짝대기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러한 값들이 얘가 이제 존재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. x는 a에서 f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리고 이러한 값들이 우리가 존재를 했는데 이 값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미분계수라고 할 겁니다. 미분계수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거게,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고,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f'a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.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정의를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수투 수준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요것에 대한 정의를 조금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이런 게 있겠죠. 점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극한에서는 우리가 자극한과 우극한이 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점 A일 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가까워졌을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, 그리고 A의 왼쪽에서 움직였을 때의 평균 변화율이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죠.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우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, 그 다음에 얘는 좌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점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이니까, 즉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면서 얘네 값들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구간 전체에서 만약에 주어진 구간이 A, B라고 했을 때 이 구간 A, B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런 얘기겠죠. 구간 A, B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올리고 여기서 쭉쭉쭉 내리고, 그러면은 이 구간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미분이 가능해야지 구간 AB에서 닫힌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미분의 성질에 대해서는 정의를 좀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, 오늘은 이해해야 될 게 미분 가능의 정의가 무엇인가, 그리고 평균 변화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
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미분 가능성과 연속의 관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한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한번 반대로 얘기를 해봅시다. 연속이면은 미분 가능한가? 우리가 먼저 연속을 배웠으니까 연속이면은 미분이 가능한가? 틀렸죠? 이 말은 틀린 겁니다. 왜냐하면은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. 이런 함수. 이거는 뭐 x축, y축 이런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fx는 이렇게 되는 거죠. x는 0보다 클 때고 x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함수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점 0, x 값이 0인 이 점에 대해서는 미분이 불가능하죠. 왜냐하면 먼저 우미분계수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. 얘는 뭐 조금 편하게 계산하면 뭐 절대값 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리미트에서 x라는 i가 0의 오른쪽에서 움직일 때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거대로 x-0 fx-f0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. 근데 여기서 f0는 요거를 이제 그대로 써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. 0 플러스 x분의 절대값 x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, 근데 0의 오른쪽에서 움직이니까 절대값은 그냥 풀려납니다. 그러면은 리미트 x라는 a가 0으로 바꿔질 때 x분의 x는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, 이번에는 왼쪽에서 움직일 때로 보겠습니다. 리미트에서 x가 0의 왼쪽에서 굉장히 가까워질 때 x-x0 fx-f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근데 얘도 또 풀어주면은 x는 0의 왼쪽에서 움직인다. x분의 절대값 x고 0의 왼쪽이라는 것은 음수를 가지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을 뺄 때 이렇게 되죠. 마이너스 x가 돼야 됩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죠. 근데 보면은 얘네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. 연속이면은 미분이 가능한가 하면은 아니오가 되죠. 네, 미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, 항상 노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은 미분이면은 연속인가?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.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랑 요거는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. 미분 가능하다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런 거였죠. 뭐 일단 이미 포인트를 하나 줬겠습니다.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전 구간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점 A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. 리미트 x는 A로 바꿔질 때 x-A랑 fx-fa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극한값이 미분이 가능하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. 이렇게 우리가 써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 이제 요걸 써먹고 연속이다라는 것은 어떤 녀석이었냐면은 이런 거였죠. 우리가 구해야 될 겁니다. 리미트에서 x라는 i가 a로 갈 때 fx는 fa가 됐다더라. 요거를 해주면은 되겠죠.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직접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. 뭐 얘네가 된다는 것은 뭐 좀 다른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-fa라는 i가 0이 되는가 요거를 확인을 해봐라는 소리입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구하면은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조금 요 부분만 잘라서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. 요 부분만 먼저 잘라서. 그래서 이렇게 먼저 써줄 겁니다. 리미트에서 x라는 i가 a로 굉장히 가까워질 때 fx-fa가 어떻게 되는가. 일단 요거 적어주고
그 다음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함수 f가 미분이다라고 했죠. 근데 미분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. 미분 가능하다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,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죠.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 개를 가지고, 얘를 가지고 이제 얘를 만들어 주는 그러한 것을 할 겁니다. 그러면은 분모 분자 똑같이 x-a로 곱해주면 되죠. 그러면은 리미트 x는 a로 갈 때 이제 하나 쓸 수 있죠. x-a는 fx-fa 곱하기 뭐 x-a 써주면 되죠.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은 각각의 함수들은 우리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되죠. 리미트 x라는 a가 a로 갈 때 x-a fx-fa 곱하기 리미트 x라는 a가 a로 갈 때 x-a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, 근데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f'A 곱하기 리미트 x는 a로 갈 때 x-a, 근데 얘는 0이 되죠. 그래서 f'A 곱하기 제로는 제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 양끝을 보면은 얘는 얘가 됐죠. 즉 뭐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-fa는 제로가 됐다. 이 말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.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는 fa가 되더라. 이것은 즉 f는 x는 a에서 연속이다. 됐죠? 이렇게 하면은 미분이면은 연속인가 예스죠. 네, 이렇게 해서 네, 증명을 다 했습니다. 뭐 나머지 성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조금 기초적인 개념이 헷갈리면은 성질 부분도 헷갈리기 때문에 뭐 정의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. 정의랑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